708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남북협상 보겠습니다. 우리 김구하고 김규식 선생이 되게 노력을 많이 하죠. 하나의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배경, 유엔의 한반도 문제에 상정했다. 47년. 그 다음에 유엔 감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총선거 실시가 결정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부가 없어요. 해방이 되기 때문에 무정부 상태예요. 법도 없고 정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하나하나 다 손을 대게 되는데요.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정을 먼저 했겠죠. 국회의에. 그리고 유엔 감시위원단 아래 총선거를 실시하자는 겁니다. 총선거를 하는 목적은 뭔가요? 응? 총선거를 실시하는 목적이 뭐예요? 국회의원을 뽑아야지.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활동을 해서 어떻게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유엔이 제일 먼저 하자는 거 뭐죠? 총선하자는 거지. 유엔 감시하에 총선하자. 그리고 국회의원을 뽑자는 거지. 국회의원을 뽑자는 거. 입법활동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법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야.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를 할지 민주주의 국가를 할지 대통령제를 할지 국무총리제를 할지 내각 책임제 할지 뭐 정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야? 국회의원 선출이 우선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직 무법 상태니까 정부도 없고 무정부지 무법 상태이지.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우리 김구 선생이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을 통한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남북재당 사회단체다 지도자 협의에 참여합니다. 48년 4월 평양에서 실직성과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요게 앞서 이제 김구 선생이 활동하기 전에 요거 먼저 돼야 되겠죠. 네. 국회의원 선출하기 위해서 유엔에서 선거 감시위원단을 파견하게 됩니다. 서울에 왔어요, 이분들이. 감시하면 되는 거예요, 선거하는데. 근데 문제는 북쪽에서 감시위원단의 입국을 거부하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선거할 수 없잖아요.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아직은 분단이 안 됐다고 그랬죠. 그죠? 분단이 안 돼 있고, 이렇게 지금 현재 신탁통치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그죠? 신탁통치가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을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총선을 통해서. 그래서 유엔에서 우리가 무정부 상태고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중심의 유엔 감시위원단이 파견돼서 선거를 공정하게 하는지 보겠다는 거야. 근데 북쪽의 입국을 거부하게 됐다고. 거부하게 됨으로써 인해서 미스тер이 빠지게 됐다고. 이때 김구하고 김규식이 북으로 간다고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김일성하고 김두봉을 만나야 돼서 담판을 지러 가는 거예요. 일명이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사기메이라 한다고. 자, 그 내용 박스 나오는 거 보겠습니다. 사김회담, 48년 4월 남북 정치 두자 간의 요인 회담, 남북협상 시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4자회담이 이루어졌다. 남한에 대한 북한의 송전 지속, 전기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일제강점기에 전부 다 이쪽 북쪽에다가 전기시설하고 산업시설이 여기 다 있어요. 이쪽 남쪽은 주로 뭐죠? 농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캄캄한 세상이 된다고.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전기도 안 되고. 올라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전기 끊지 말아 주시란 얘기야. 전기 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 연백 수리조합 개방 등. 수리조합 개방이라는 건 물 끊지 말라는 얘기야. 수리조합 개발 등이 합의하였으며 특히 평양에 물산장려운동을 주도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조만식 선생을 남쪽으로 우리가 데리고 가겠다, 모셔가겠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죠. 전기 문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수리조합 문제. 그 다음에 조만식
선생 남쪽으로 데려가는 것들 결과적으로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별 부를 얻지 못했죠. 김구충 가봤습니다. 그죠? 일종의 요즘 말로 하면 좀 비아냥거리는 얘기 같습니다만 일종의 들러리 속고 말았던 거예요. 들러리 속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자들에게 들러리는 속고 말았던. 거기 나와 있는 평가 볼까요? 북은 인민군을 창설하고 헌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독자적인 정권 수립을 위한 준비를 이미 마쳤어요. 북한 애들은.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에 이용되었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총선거에 반대하는 움직임, 즉 북한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남한만이라도 단독 총선을 수립하자는 것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제주 4.3 사건 48년 4월 3일입니다. 48년 4월 3일 제주도 자익세력과 일부 주민들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 무장 봉기, 정부의 대대적인 진압으로 제주도민 상당수 세 집당 한 명꼴로 희생을 당했다. 일명 이걸 제주 4.3 사건이라고 불러요. 네. 5월 10일 날 우리나라에 총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총선거가 이루어지기 결정이 됐다고 이렇게. 4월 3일 날 어떻게 한 달 전쯤에서 제주도 지역에서 사건이 터졌다고요. 무슨 사건? 남한말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는 거부하겠다는 일부 좌파와 일부 주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 최근에는 예전에는 4.3 사건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민들에 대한 어떤 되게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되게 많이 심어놨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는데요. 네,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평가가 역사라는 게 이제 재평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50 총선거가 어떻게 하죠? 말 그대로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총선에 대한 부분이 이후에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벌어집니다. 10월 19일 날 네. 여순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인데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옛날에 불렀죠. 전라도 여수 지역과 순천 지역에 군인들을 동원해서 제주 3 사건을 갖다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 지역의 군인들을 차출했습니다. 이분들이 반란을 일으켰다 해서 예전에 여순 반란 사건 이렇게 표현했었죠. 지금 그렇게 표현 쓰지 않고 좀 바뀌었습니다. 볼까요? 제주도 파견 명령을 받은 여수 주둔 군대 내 일부 세력의 무장 반란, 여수 순천 지역을 점령하였다. 사회주의 계열의 군인들이요. 진압군에 의해서 사태의 수습, 반란군 중 일부는 지리산에 들어가 무장 게릴라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일명 이걸 빨치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 파르티잔이라는 말이 유래됐대요. 일본 애들이 발음이 파르티잔 발음이 안 돼서 빨치산. 파르티잔은 뭐 지하 조직 이렇게 얘기해요. 지하 조직 활동을 했던 사람들은 파르티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날에 빨치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음 페이지. 49년 6월 5일 국민보도연맹 사건. 사회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전향해 결성한 반공단체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정부와 경찰은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집단 학살한 사건. 이승만 정부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가 국민보도연맹 사건입니다. 사장 전향을 했던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다. 후퇴하면서 다 학살해버렸습니다. 수천 명이 희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50 총선거에서 보겠습니다. 누가 승리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죠. 누가 승리했을까요? 가장 많이 당선된 사람이 무소속. 그 다음에 이승만이 만드는 독립촉성협의회, 독촉. 그 다음에 한민당. 여기 이승만. 여기 누구예요? 김성수 앤드 송진호 같은 사람이 만든 게
그 다음에 기타.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하나의 정부를 만들었어요. 그게 50총선거의 국회 분포도입니다. 국회 분포도. 자, 이네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정부가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뭐예요?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됐어요. 50총선거의 결과 이렇게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 결과 국회에서 이제 법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나라의 헌법을, 최상위법인 헌법을 만들었겠죠. 그죠? 헌법을 만들었겠죠. 헌법 1조 1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야? 왕정 국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통해서 국민의 대표를 뽑겠다. 그리고 그게 대통령제로 하겠다는 거에 나타났죠. 대통령제 하는데 직선제가 아니라 국회 내에서 뽑는 간선제로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A가 좋아요, 나는 B가 좋아요. 그 수에서 뽑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결과 간선제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는데, 이때 국회의장에 당선된 인물이 이승만입니다. 선생님, 대통령 당선된 거 아닌가요? 네, 처음에는 국회를 책임지는 짱부터 뽑아야지. 우리가 속된 말로 단체가 만들어지면 짱이 먼저 뽑아졌다고. 국회를 끌고 가다. 그리고 국회의장 이승만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통령제를 하게 됐다고. 간선제에서. 이때 누가?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당선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에 대한 얘기는 별도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네. 약간 간만 한번 보자고요. 네. 입맛이 단지 쓴지 한번 보자고요. 자, 이승만 정부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승만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승만 정부의 정책 두 가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나머지는 이제 정치적인 부패. 가장 많이 나온 게 반농입니다. 반민족 행위처벌법입니다. 줄여서 암기해버리세요. 반민족 행위처벌법입니다. 즉, 친일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친일하는 처벌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계획법입니다. 가장 많이 나옵니다. 이승만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 두 가지입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일명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법이라고 합니다. 반민특위법 줄여가지고요. 친일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특히 이제 먼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합니다. 48년 9월 22일. 네. 이게 48년이고요. 이게 1949년입니다. 순서 잡아야 돼요. 반농. 외워졌죠? 자, 갑니다. 재헌 국회에서 친일파를 처벌하게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민족 정계를 바로잡게 제정했다. 오, 좋죠? 네. 두 번째, 내용. 일제시대 친일 행위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공민권을 제한하겠다. 세 번째, 실행 국회의원 10명으로 구성된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인을 국내에 설치하여 주요 인사들을 조사했다. 반발. 반공정치를 우선시했던 이승만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소극적인 동그라미 치고 별표합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 적극적인 이런 식 쓰는데요. 적극적 X 적어놓습니다. 위에다가. 소극적 태도와 국회의원들이 남노동과 내통했다는 국회 뿌락치 사건 밑줄었습니다. 뿌락치라는 말은 우리 요즘 쓰지 않는 말인데, 요즘 말로 치면 간첩 또는 스파이라는 말로 일본 애들이 쓰는 용어들입니다. 일본 애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국회 뿌락치 사건을 조작. 다르게 표현하면 그 공산당 애들한테 정치 자금 받아서 당선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나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몰아서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거라 보시면 돼요. 이 뿌락치 사건이라는 게. 친일 세력의 방해 공작. 일본 경찰 간부의 반민 특이 사건 밑줄 그었습니다. 일본 경찰 간부의 반민 특이 사건. 자, 볼게요. 법을 만들었다면 집행할 수 있는 사무실이 만들어졌겠죠. 사무를 볼 수 있는. 사무 공간이 어디냐면
국회 내에 설치됐어요. 일본 일제강점기 시기에 친일 행적을 했던 경찰들이 국회 사무실 갔다가 박살 내놨어요. 속된 말로 책걸상 비품 다 때려 엎어놨다고요. 자, 경찰과 군인이 해야 할 일 뭐죠?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인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왜일까요? 자기들 목숨줄 조여오고 있잖아요. 봐보세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고 난 가장 큰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친일했던 경찰과 친일했던 군인들을 그 자리에 똑같이 앉혀놨다고. 옷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친일했던 사람들에 대한 단죄가 너무 부족했단 말이에요. 왜? 반민특위법을 만들기 전에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그분의 말입니다. 변명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일을 시키려고 하더니 사람이 없더라는 거지. 변명이지. 왜? 글씨를 읽고 쓰고 행정 업무를 해본 사람들이 전부 다 친일했던 인사들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말 그대로 행정 업무 해보지도 않았고 글자 자체가 해독이 안 된다고. 문맹이라고. 지금 되게 좋아졌지. 공무원 하겠다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 준비, 국공무 준비하는 사람들이 한 30만이 넘어요. 수능 선거가 더 많아요. 공부 대충 삭기 못한다고. 수능 대충 해갖고 대학교 가기 쉽지 않죠. 원하는 대학을 가도 똑같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그 자리를 그대로 똑같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왜? 이게 통과되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가장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무실 와서 그냥 뒤로 엎은 거예요. 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 관련자 대부분이 석방되는 등 소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즐겁습니다. 못했다. 거뒀다면 안 돼요. 못했다. 친일파 청산 과정 정리 갑니다. 배경, 미군정의 친일파 등용. 미군정의 친일파를 등용. 민족정계 사회정의 확립 필요. 과정, 반민족행위처벌, 반민특위법, 반민족행위특별별 조사위원회, 반민족행위자 명부 작성, 친일파 체포, 박응식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 백화점을 만들잖아요. 하신백화점이에요. 하신백화점. 우리 최초 백화점인데 하신백화점을 만들었더니 박응식이라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기에 만든 백화점입니다. 하신백화점. 우리 일제강점기에 이미 백화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독술, 아까 대표적인 고문경찰 노독술. 이강수, 친일 우리 문학인으로 되게 유명하죠. 주로 자치론을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자치론 주장. 채린 김이 독립선언 선언한 33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친일로 돌아섰던 인물들입니다. 친일파 체포됐지만 이 사람은 전부 다 풀려나게 됩니다. 결과 이승만 정부 비협조, 국회 불합치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 반민특위 와해, 반민법 시효 단축. 48년에 만들어서 50년까지 2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1년 만에 단축되고 말았어요. 1년 만에 결국 끝나고 말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때 이승만 정권 시기 친일파들을 처벌하지 못한 게 지금까지도 친일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친일과 또 친일 관련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토지, 친일했던 후손들, 손자들은 어떻게 경기도 용인에 20만 평, 어디 죽전에 30만 평, 평택에 20만 평, 엄청난 대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후손들은. 독립운동했던 후손과도 어떻게 해요? 학력 짧아, 배우지 못했어. 왜? 아버지가 어딘지 몰라. 돈 있어 학교를 다니지. 배움이 짧아.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독립운동 후손들은 되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되었고, 친일파 후손들은 어떻게 가방끈 되게 돈 많으니까 그냥 일본까지 유학 보낸다고 봐. 네.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학력 좋아, 재산 좋아, 스펙 막 만들어지잖아요. 지금까지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 그거예요. 이게 이제 가끔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과의 차이점 때문에 독일의 나치를 이렇게 활동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제거하는 상황을 본다면 우리는 정말
반성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손들에게 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그런 부분은 그때 처벌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이제 1대, 2대, 3대, 4대까지 넘어가는데 그 4대 와가지고 야 니네 증조할아버지가 친일했으니까 니네 재산 다 빼앗아 갈게. 이것도 되게 복잡한 문제거든요. 예.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또 오기 때문에 복잡해요. 그때 해결하지 못했던 게 우리에게 그대로 다 떠밀려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우리 할아버지한테 농담을 했거든요. 할아버지 그때 뭐 하셨어요? 친일 좀 하시지. 혼 되게 많이 났어요. 이런 땡땡놈 새끼, 또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살짝 농담 삼아 던졌거든요. 예, 그랬더니 어디 곧다고 얘기를 하냐고 이걸 엄청 바가지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페이지 쭉 넘어갈까요? 711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으로 볼까요? 711페이지 대한민국 정보수립 갈게요.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50총선거 5월 10일 날 총선거 48년 남한 단독 총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남북협상파, 그러니까 남북협상파는 주로 김규식입니다. 주로 한국 독립당, 한독당입니다. 전하시죠? 네, 남북협상파는 불참했다는 뜻이에요. 남북협상파. 네, 김구, 김식. 불참. 명분이 없죠. 하나의 정부를 추구했는데 남과 북 따로따로 선거하는 부분은 명분이 없죠. 그래서 김구 선생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과 김규 선생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불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자익세력 불참합니다. 그 결과 재헌국회, 재란 말은 헌법을 처음 제정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헌법이 처음 제정된 게 언제죠?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7월 17일 날 우리가 재헌절에서 우리 공휴일로 되어 있죠. 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된 거죠. 이렇게.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별로 우리 신경 안 쓰는데 이건 되게 많이 신경 쓰죠. 공휴일로 잡죠. 우리 8월 15일 날 강복절 가서 공휴일인가요? 맞나? 맞아요? 강복절로 잡고 정부 수립으로는 하지 않죠. 공휴일로 안 잡죠. 동일하게 그러죠. 그러니까 해방된 지 봐보시죠. 우리 45년에 해방이 되죠. 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되고 신탁통치가 결정됐죠. 그죠? 네. 신탁통치 결정됐는데 몇 년을 결정됐나요? 5년을 결정됐잖아요. 자, 그럼 45년에서 48년까지 왔으니까 몇 년 만에 해결된 거죠? 이렇게 3년, 2년이 세이브 됐다. 우리 빠른 거 좋아. 옛날부터 우리나라 민족들 빨리빨리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네. 지금도 여러분 좋아하시죠? 좀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식당 가고 이모님 가장 빨리 되는 게 뭐예요? 물어보잖아요. 무슨 급한 일이 있다고 2시 수업에 천천히 드시고 오셔요. 그죠? 네. 자, 국호입니다. 대한민국이 결정됐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국호가 참 재밌죠? 네. 여담입니다. 시험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됩니다. 국가 이름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대한제국이 있었던 적이 있죠. 그죠? 고종임금 때 대한제국이 몇 년부터요? 나라가 망할 때까지가 대한제국이 됐었잖아요. 황제국을 표방했잖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죠? 대한? 자, 제국은 누가 주인이라는 뜻이죠? 황제가 주인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이제 백성 민족이 국민이 주인 나라가 된 거예요. 대한은 뭐죠? 이거죠. 우리 예전에 사만이 있었죠. 사만보다 대빵 더 큰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대한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음 변한 진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뜻이긴 한데, 네. 그 효과가 좀 나타나야 할 텐데, 그죠? 나라 이름을 대한민국을 하였다. 재헌헌법이 제정되었고, 재헌국회는 대통령의 이승만이 선출되었다. 어떤 방식으로 선출됐다? 직선제, 간선제?
간선제. 국회의원들의 선거에서, 국회에서 당선됐습니다. 정부 수립 8월 15일. 이승만 정부의 수립 선포. 유엔 총회는 한반도의 선거를 통해 수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를 승인하였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밑에 포스터 한번 봐보시죠. 50 총선거 포스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 재헌국회 그림 한 번씩 칼라로 나서는 한번 조졌을 텐데 가끔 요건 이제 한능검에 출제가 되는 게 50 총선거 포스터가 가끔 우리 한능검에 출제될 수 있어요. 북한 정부 수립 보겠습니다. 북조선 임시인민회 발족, 토지개혁 사실상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48년 9월 9일입니다. 정부 수립은 우리가 8월 15일이니까 어떻게 한 20 며칠 정도 빠르죠? 네, 정부 수립은 빠릅니다. 그래서 북한의 가장 큰 행사가 구구절이랍니다. 구구절.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군대 시절에 38선에서 그런 방송이 많이 대남 방송에 많이 왔대요. 구구절에 남조선 에미라이들 니네들은 쌀밥에 고기를 먹어봤네?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쌀밥 안 먹고 잡곡 먹고 지금 다이어트하고 고기도 안 먹고 채소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들이 이날 유일하게 고기에다가 쌀밥을 먹는 날인가 봐요. 군인들에게 배급이 나오는가 봐요. 요즘 군대 남쪽 애들이 보면 깜짝 놀라겠죠? 뭐 피자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우유도 나오고 오만 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지금 현재 군대 가면. 그죠? 북한 애들이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이런 대남 방송을 해서 했다. 그 다음에 친일파 청산 노력, 농지개혁하죠. 농지개혁. 농지개혁은 뒤에 별도로 따로 할게요. 이거 뭐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농지개혁 전에 미군정 농지개혁 볼게요. 8번 이건 좀 난이도 높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보세요. 신한공사 별표 가겠습니다. 신한공사. 동양 척식 주식회사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많은 토지를 인수하여 신한공사를 설립하였다. 신한공사는 소유한 토지를 농민에게 소작을 주고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대신 소작료 3분의 1 낮추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소작 계약을 깨뜨리지 못하게 하는 등 부분적으로 농민 요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토지개혁, 소작료 추가이나 급납제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갈등이 커졌다. 결과적으로 지금 신한공사는 미군정의 토지 정책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일까요? 동척을 그대로 따라왔잖아요. 지금 이름만 바뀌었어요. 이 안에 있는 직원은 그대로 개성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도 개성됐어요? 정책도 개성됐어요.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죠.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미군 입장에 일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신한공사는 실패했어요. 신한공사 실패했습니다. 꼭 기억하실 거예요. 또 있습니다. 신한공사는요, 이승만 정부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예요? 신한공사는 미군정이라는 단어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미군정시의 신한공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정책을, 경제정책을 끌고 나갔던 것이다. 실패입니다. 두 번째, 기속재산 처리법. 47년입니다. 우리 정부 수립 전입니다. 기속재산은 우선적으로 분배하였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제시대에 기업가나 기속업체의 관리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걸 적산이라 불러요. 이것도 실패합니다. 친일 주주했던 애들이 다 넘어갔어요. 기속, 적산, 적산농지, 적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즉 적이란 말은 일본을 얘기합니다. 일본 애들의 재산을 처리하는 법을 만들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과 가까워 지냈더니 전부 다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승만 정권 시기에 다시 법이 만들어지면 농지개혁법이 다시 또 만들어지겠죠.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48년 3월에 기속농지처리법. 이것도 마찬가지 미군정입니다. 소극적. 미국 자유화 정책. 별표하시고 별표 5개 하시고 작년 기출이에요. 작년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이에요. 최근 기출 적어놓으세요. 이게 최근 기출인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난이도 높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오답을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 이 부분입니다. 미국 자유정책 볼게요. 상인과 지주들이 매점 매수로 쌀값이 폭등하고 다른 물가도 올랐습니다. 일자리 부족의 실업자가 증가했고 미 군정에 대한 여론이 약화되었습니다. 네, 미국 정책이 실패했습니다. 미 군정에. 네, 미국 정책도 마찬가지 실패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구입니다. 대구에서 폭동이 발생하기도 하였지요. 미 군정이. 네, 쌀값 수급과 공급에 대한 정책이 완전히 잘못 실패되고 말았습니다. 네, 철저 노동자 총파업 이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남한의 농지 계획부터는 우리가 식사 이후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